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지구과학의 김도국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지질학에서 벗어나서 기상학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상학을 하는데 전체적인 계율을 설명을 하면 기상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우는 게 되게 엄청 좀 좁아져 있는 상태예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그 부분은 기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압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고기압보다는 저기압이 더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왜냐? 고기압은 날씨가 맑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맑은 날씨를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저기압을 주로 위로 공부하고, 저기압의 종류,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저기압의 종류에는 뭐 온대 지방이니까 온대 저기압, 그 다음에 열대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대 저기압, 즉 태풍에 대해서 공부하면 기상 파트는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로 넘어가면서 이제 대기 대순환에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상을 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일단 기단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기단은 뭐냐면 그 말 그대로 공기 덩어리입니다. 공기 덩어리. 이때 공기 덩어리인데 매우 큰 공기 덩어리. 그래서 지표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어마무시한 공기 덩어리. 그를 기단이라고 부르는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기단이라고 얘기하려면 지표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기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지표, 그 지역의 기온이나 습도가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아마 비슷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의 종류,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기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나라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간단하게,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를 나누어 볼게요.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일단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위쪽 지방이야. 가로로 나눠서 위쪽 지방이야. 춥겠지. 그래서 이쪽 위에 있으면은 추운 거. 가로로 아래쪽에 있으면은 따뜻한 거, 온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우리가 간단하게.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로로 잘라서 서쪽은 대륙, 중국 대륙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기단 자체의 성질이 건조할 것이고, 우리나라 우측으로 오면은 바다가 있으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수변한 형태의 어떤 느낌을 많이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총 기단이 우리나라에 주는 게 4개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4개로 나눴을 때 첫 번째, 이쪽부터 한번 볼까? 여기는 한랭 건조. 그럼 그대로 쓰면 됩니다. 뭔데? 이쪽 기단의 특징은 한랭 건조한 기단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한랭 건조한 이 어떤 날씨면 계절이 언제냐? 겨울이겠죠, 겨울. 건조하고 추운 겨울. 그럼 이 겨울에 영향을 주는 이 기단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베리아. 시베리아 기단인데, 시베리아. 겨울, 추워.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딱 올게요. 쫙 오면 이쪽은 따뜻하고 수변입니다. 그래서 온난 수변, 뭐 고온 다습 이런 거 써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느낌상 알면 되니까. 그래서 고온 다습, 온난 수변 다 비슷합니다. 이건 언제? 우리나라에 더우면서 축축해. 언제야? 한여름에. 우리나라 한여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무엇이냐? 북태평양. 태평양 쪽에 있으니까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 볼까?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랭 수변. 그대로 쓰겠습니다. 한랭 수변. 추운데 물이 많아. 이게 언제냐면 우리나라의 초여름에,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초여름에 물 많은 추운 기단이 있는데, 요 기단의 이름을, 요 바다가 오호츠크해입니다. 그래서 얘를 오호츠크해 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오호츠크만 쓸게요.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그대로 쓰면 온난하고 건조한 거.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온난 건조한 기단. 얘는 언제? 지금 선생님이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4월 달이죠. 지금 언제? 봄 또는 봄과 비슷한 계절이 언제죠? 가을. 그래서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데, 요 기단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양쯔강입니다.
그래서 양지간 기단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즉 계절 4개의 영향을 주는 아이들의 특징들이 다 나온 거죠.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에다 이제 만약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적도 지역에서 올라오는 기단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태풍의 영향권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서 그 성질이 약간 변합니다. 즉 기단의 변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기단의 변질. 기단이 그 고유의 성질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따뜻한 바다가 있습니다. 웜한 시가 있다고 칩시다. 따뜻한 바다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언제냐면 쿨한 공기가 시원한 공기가 이 따뜻한 바다를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을 발생하냐면 밑에서부터 따뜻한 공기와 수증기, 즉 열과 수증기를 공급을 받겠죠. 그죠?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가니까. 그럼 원래 얘는 시원했어. 그런데 밑에서 따뜻하고 수증기 많은 놈이 들어와 버린 거지. 그럼 어떻게 돼? 밑에는 따뜻하고 위에는 추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죠. 왜? 따뜻한 건 위로, 차가운 건 아래로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이렇게 기단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 써보면 원래 차가운 기단이 어디? 웜한 바다, 따뜻한 바다를 지나게 되면 그 밑에서 공급되는 열과 수증기를 받아서 아래층은 따뜻해져. 위층은 차가워 원래. 그러면 서로 뭐한다? 섞인다. 섞이는 걸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대류라고 부르게 되겠죠. 자, 대류를 하게 되면 이 공기가 매우 막 섞이니까 매우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불안정한 공기층을 만들고 불안정할 때 생길 수 있는 구름의 형태는 저근형 구름이 생깁니다. 세로로 폭이 두께가 두꺼운 이 두꺼운 구름을 우리가 저근형. 이 저근형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비나 눈이 많이 내릴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냐? 우리나라에서 따지면 쿨한 공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럼 어디를 지나가? 따뜻한 황해를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따뜻한 황해를 지나가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가 많이 내려? 강수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겨울에 우리나라의 시베리아 기단이 따뜻한 바다 황해를 지나게 되면 서해안에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서해안이 다설지예요.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또 어떤 기단이 또 변질이 될 수가 있냐면 이번에는 쿨한 대륙을 지납니다. 대륙이 영어로 쌤이 영어 전공이 아니라서 그냥 영어를 조금 빼겠습니다. 쿨한 대륙을 지나는데 이번에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웜한 공기가 지나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쿨한 컨티넨트 대륙을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밑에는 차가워지고 위에는 따뜻해지면 차가운 건 밑에, 따뜻한 건 위에. 따뜻한 거 위에, 차가운 거 밑에. 섞여 안 섞여? 안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말로 한번 써보면 따뜻한 기단이 어디를 지나간다고? 쿨한 대륙을 지나가게 되면 하층이 어떻게 되느냐면 밑에가 추워집니다. 그러나 원래 따뜻한 건 위에, 원래 차가운 건 밑에 서로 섞여 안 섞여? 안 섞입니다.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겠죠. 그렇다면 이 지층 자체는 매우 안정된 층이 될 것이고 안정할 때 발생하는 구름의 종류는 충은형. 그럼 충은형 구름이 나타났으니까 아무래도 강수 현상이 약간 적겠죠. 잘 안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이 기상학의 가장 기본인 기단부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얘들이고
그러면 얘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은 또는 이동을 할 때 어떠한 변질이 생겨서 어떠한 성질을 가지게 되느냐까지 하게 되면 가장 기상학의 기본 기단에 대해서 했고,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기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압은 높은 거 고, 낮은 거 저.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 그럼 다음 시간은 고기압만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운동하는 지구과학의 김동욱이었습니다.